자, 2급 제0 기출문제 10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 문제는 입력 문제가 되겠고, 자, 입력은 A3부터 G7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고 몇 점 5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면 5점이 감점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 서식 문제부터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A5부터 A6셀 그리고 A7부터 A9까지. 그럼 A5부터 A6셀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서 A7부터 A9, 그 다음은 A10부터 A12, 자, 그 다음 A13부터 B13.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하나씩 하셔도 되지만 한 번에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4부터 G14 영역은 자, C4셀부터 G4셀까지. 자, 이 부분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노랑. 자,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 표준색의 노랑. 자, 그 다음에 C5부터 H13 영역은 C5부터 H13셀까지.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했는데, 자, 표시예가 3,456개 그리고 0이면 0개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셀 서식 컨트롤 1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표시 형식 아래에 있는 요 대화 상자 보기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샵30 뒤에다, 자, 0일 때는 0개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마지막엔 0이 써 있어야 되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라는 말이 있으니까 샵, 샵30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는 큰 따옴표 안 하셔도 개자가 붙으니까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3부터 H13 영역은 A3부터 H13까지. 자,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해 주시고, 자, B5부터 B12 영역을 B5부터 B12 영역에는 자, 이름 상자에다 제품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이름은 반드시 엔터까지 입력해 주시고, 이름 상자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 이름 적용하셨을 때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삭제하시거나 삭제하고 여기서 다시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편집 눌러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H7셀에는 H7셀, 자, 이름 상자에 H7이 맞는지 보시고, 자, 메모는 Shift F2 키를 누르시거나 Shift F2 또는 데이터 탭에 메모, 새 메모 누르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삽입. 자, 메모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 메모 편집이라고 뜹니다. 새 메모라고 안 뜨고. 자, 이 상태에서 메모가 삽입되면 기존에 있는 메모는 자, 지워주시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인기 품목. 자, 그 다음에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 그러면 다른 셀 눌렀을 때 항상 표시, 메모 모드 표시가 돼 있으면 항상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셀 눌렀을 때 이렇게 메모 표시 숨기기 이렇게 돼 있다면 다시 메모 모드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 크기 조정은 글씨 있는 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지 마시고 메모의 테두리 부분에서 메모 서식 눌러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조정해 주시면 자, 메모가 크기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2는 자, 서식 적용하는 거 5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기본 작업 다시 3시트는 자,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문제는 행 단위로 할 때는 이 필드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범위 지정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A4부터 G15까지, 그럼 A4부터 G15까지만 잡으셔야 돼요. 데이터 범위만 갖고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자, G기가 주임이면서 G기가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거. 총급여는 400만 원 미만인 거. 주임인데 400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은 포함이 되지 않겠죠. 자, 미만인 것만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홈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눌러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해. 자, 조건이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거니까 자, and로 두 개의 조건이 모두 true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등호로 시작하니까 는 하시고, 자, 함수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주임이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 C4셀이 되겠죠. 자, 그럼 C4셀에 절대 참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주임 지기는 요 C4셀부터 C15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고정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F4 두 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야지 C4부터 C15까지 내려오면서 는 주임인 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주임이면서 콤마.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가 자, 총급여도 G4셀부터 G15셀까지 내려오면서 400만 원 미만인 걸 찾아야 되니까 F4 두 번 열고정 시켜주시고 미만 작다 400만 원 그리고 엔드 함수 가로 닫아주시고 서식에 가서 글꼴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에 있는 파랑으로 적용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것만 글꼴색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도 100.5점짜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 작업 시트로 오셔서 자, 문제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표 1에서 자, 지점이 동부인 자, 지점이 동부인 것만 매출액의 합계를 자, 매출액이 C열에 들어 있습니다. 자, 지점이 동부인 것만 매출액의 합계를 C13셀에 구하려면 자, 조건을 A12, A13셀에 지점이 동부인 그랬는데 지점이 동부 이걸로 써도 되지만 조건을 여기다 써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동부 자, 조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조건 여기다 만들어 주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dsum 함수를 합계를 구하는 함수니까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뭐 dsum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오 그랬는데 뭐 반올림해라 올림해라 내림해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dsum 함수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는 하고 자, dsum 함수로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함수 인수 마법사 열으면 자,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서 10, 100, 100의 자리에서 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 함수가 올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dsum 함수가 합계를 먼저 구해서 자, dsum 함수를 먼저 구해 볼까요? 자,
컨트롤 A 누르시거나 탭 눌러서 FX 누르시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오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는 무조건 필드 이름을 포함한 목록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필드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매출액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 또는 3 이렇게 10번호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자, 크리테리아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자, A12, 13에다 지점이 동부라고 갖다 놨으니까, 자, 지점이 동부인 범위를 지정해 주면, 자, 지점이 동부인 것만 8,100만 100원인데 요 100원이 올림에서 1,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dsum 함수를 라운드 업 함수가, 자, 여기다 라운드 업 함수를 이렇게 추가해서 라운드 업 함수가 라운드 업수가 8,100만 100원을 마이너스 3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원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업을 먼저 쓰시고 dsum 함수를 구해서 자릿수를 넣어 주셔도 되고, dsum 함수를 구한 다음에 라운드 업 뒤에 자릿수를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상여금은 120만 원보다 크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자, J12셀에다 구해서 명자를 붙이래요.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이제 에버리지가 구하는 거고, 인원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if s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여금의 평균 이상인 것과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것과 상여금이 150보다 큰 거를 구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count if s 함수로, 자, 조건이 2개 이상이면 s가 붙습니다. count if s 함수를, 자,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 얘를 탭 누르셔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함수 삽입 눌러서 이렇게 함수 인수 마법사를 꺼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count if s라는 건 조건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크리테리아 레인지 1, 그래서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그랬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들어있는 범위를 알려주고, 조건은 크다 120만 원. 그럼 얘들 중에서 120만 원보다 큰 거는 5개래요. 근데 조건이 또 있죠. 기본급이 들어있는 범위 알려주셔야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평균을 구해볼까요? 기본급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자, 기본급의 평균이 288만 1,875원이네요. 자, 288만 1,875원 이상인 거, 288만 1,870 이상인 거, 이렇게 이런 거, 요거 120만 원 초과인 것과 기본급이 288만 1,875원 이상인 거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88만 1,875원이 자, count ifs에서 보면 지금 이대로 쓰면 288만 1,875원인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앞에다가 이상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자, 얘가 위에 있는 요 크리테리아 1에 있는 조건식을 보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입니다. 120만 원 초과. 이럴 때 여기 텍스트 형태인 거 보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 281만 1875원 이상이라고 하려면 이 에버리지가 갖고 있는 요 숫자를 에버리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크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기억을 못해요. 숫자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럼 이 텍스트 형태여야 되는데 이 전체가 텍스트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라는 텍스트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는 이런 문자열이니까 얘도 288만 1875원이라는 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에버리지가 갖고 있는 건 얘는 숫자여야 되고 요 크거나 같다가 텍스트여야 되니까, 그럼 여긴 텍스트 형태의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저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에버리지 함수와 크거나 같다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로 다운표를 연결해 줘서 앰퍼샌드 텍스트 연결 연산자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288만 1875원 이상이라고 인식을 하죠. 자, 카운트 if나 에버리지 if나 썸 if의 조건식은 텍스트 형태로 조건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다운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함수식이 들어갈 때는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개인데 여기에다가 앰퍼샌드 연산자로 명자를 붙여주라고 했으니까 다시 텍스트 연결 연산자 다운표하고 명 입력해 주시고 다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왼쪽에서 8번째 왼쪽부터 이렇게 8번째 문제, 요 하이픈 다음에 있는 게 8번째 문제죠. 이 8번째 문제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 성별을 쓰는데 추주함수와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럼 추주함수가 인덱스 넘버를 찾아오면 남녀, 밸류 1의 남, 밸류 2의 여, 밸류 3의 남, 밸류 4의 여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요 8번째 숫자 찾아오는 건 미드 함수가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스타트 넘버에 몇 번째 있는 글자를 찾아오는 건 미드가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추주 함수로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자, 추주 함수로 시작합니다. 자,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인덱스 넘버, 숫자 찾아오는 건데 그 숫자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 그러니까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를 찾아오라는 얘기니까 그건 미드 함수가 찾아다 주면 되죠. 미드 함수가 주민등록번호에 콤마 8번째 글자 콤마 한 글자를 찾아오면 됩니다. 자, 미드도 잘 모르시겠으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미드 눌러서 텍스트 문자열에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오른쪽에 들어갔죠. 스타트 넘버, 2번째 인수가 스타트 넘버예요. 8번째, 몇 번째부터 찾을 거냐 라고 묻는 거니까 8번째. 넘버 캐릭터스 몇 글자 찾을 거냐 라고 묻는 거니까 한 글자, 돌려줄 문자 개수 한 글자. 그러면 8번째 있는 글자가 2니까 2라고 찾아줘. 그럼 추주가 얘를 숫자 2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밸류 1에다는 여기 남, 탭, 밸류 2에다는 여, 밸류 3에다는 남, 탭, 밸류 4에다는 여. 1, 2, 3, 4까지만 있으니까 1, 2, 3, 4까지만 남녀 써주시면, 자, 이거 2면 여, 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3이니까 남, 4이니까 여, 1이니까 남, 1이니까 남, 3이니까 남, 3이니까 남, 4이니까 여. 자, 맞게 추주함수가 1, 2, 3, 4 값을 표시를 해줬죠. 자, 그 다음 표 4에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순위의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래요. 자, 첫 번째로 높은 사람과 두 번째로 높은 사람만 최우수, 우수,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자, ifs 함수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ifs는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ifs 함수를 쓴다고 그랬고, 자, 라지 함수가 첫 번째로 높은 사람, 두 번째로 높은 사람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은 ifs 함수가, 자, 첫 번째 로지컬 1의 조건식의 총점의 첫 번째로 높은 순위를 구해줘요. 자, 그럼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총점 전체 중에서 총점 전체는 아래 있는 총점의 순위를 구할 때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콤마 첫 번째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1등인 값을 구해서 저 1등인 값하고 내 값하고 총점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 최우수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1등인 값이, 제가 1등인 값이 뭔지 보면 188이 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188이니까 라지가 구한 게, 그러면 이 라지가 구한 이 값하고 ifs는 조건문이니까 이 총점하고 비교해서 같으냐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같지 않겠죠. 여기 와야지 같다고 하겠죠. 그죠? 여기 와서 같으면 여기에서 최우수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같으면 여기 value if true는 최우수라고 해주고 택. 자, 두 번째 조건은 또 라지 함수로 총점 전체 고정시켜야 되고, 콤마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또 비교해야죠. 또 두 번째로 큰 값과 만나는지, 두 번째로 큰 값과 이렇게 만나서 지금 얘가 두 번째로 큰 값하고 만났나 봐요. true. 그죠? true래요. 얘라 두 번째로 큰 값과 만났으면 여기는 우수. 우수라고 나올 거고, 자, 나머지는 다 true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3에는 true가 1이니까 1이라고 써주면 되고, 로지컬 테스트 3 밑에 있는 이제 true 값은 모두 공백이 돼야 되겠죠. 1등과 2등 빼놓고는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여기 2등이니까 최우수. 자, 1등 최우수, 2등 우수,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왼쪽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문자를 찾아서, 자, S면 소프트웨어가고 지원학과가, N이면 네트워크가고, M이면 멀티미디어과인데, 자,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A가 있어요. 여기 A가 없는데 A는 여기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코드 오류 이렇게 표시를 해주랍니다. 그죠? 이 부분에는 오류가 나오니까 그건 if 에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학과 코드가 38행에 있으면서 39행에 있는 이렇게 행 번호로 찾아야 되니까 hlookup 함수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hlookup 함수가 쟤를 찾아올 때, 자, hlookup 함수를 먼저 해볼까요? hlookup 함수의 lookup 밸류가 이 테이블에 첫 행에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에 첫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S, N, M 얘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원서 번호에 있는 첫 글자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레프트 함수가 왼쪽 첫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원서 번호에 콤마 첫 글자를 찾아주면, 자, M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자, 요 테이블은 아래에 있는 지원 학과를 찾을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F4 고정,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로우 인덱스 넘버는 학과 코드가 38행에 있고 우리가 찾으려는, 추출하려는 행은 39행에 있어요. 1, 2, 두 번째 행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첫 행이 1행, 찾으려고 하는 행은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셀 때, 그래서 이 정확한 값으로 찾는 겁니다. S, N, M 이렇게. 그래서 0,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과인데 요 A는 못 찾,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는 우리가 if 에러 함수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에러 나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if 에러 함수는 항상 어떤 결과값이 났을 때 해결해 주는 거니까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f 에러 함수가, if 에러 함수가 이 끝에 if 함수가 요 값이 에러면 value if 에러, 얘가 여기다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오류가 아니니까 멀티미디어과를 찾았으니까 그냥 멀티미디어과가 나오는 거지만, 자, 채우기 핸들을 다시 드래그 하면 요 마지막 거는 if 에러를 보시면 얘가 위에가 이렇게 에러가 났거든요. hlookup 함수가 이렇게 못 찾아왔으니까 아까 에러 났었죠. 그래서 if 에러가 이 에러를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도 if 에러 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렇게 사용되는지가 잘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은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어요. 시나리오 문제 나왔으면 반드시 이름 정의가 있는지 먼저 보시고, 이름 정의가 있으면 오류 없이 이름 정의 먼저 하시고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정의는 변동셀과 결과셀에다 만들으라고 하니까, 자, 표 1에서 집행률 개가 변동하는 거래요. D10 셀. 자, 얘가 집행률 개. 그리고 집행액 합계가 C10셀에 있대요. 자, C10셀. 얘가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자, C10셀의 이름은 집행액 합계라고 이름 정의해 주시고, 집행액 합계 엔터까지 써주셔야지 이름 정의가 되는 겁니다. D10셀의 이름은 집행률 개, 집행률 개 엔터. 자, 그러면 변동하는 건 집행률 개, 요 D10셀 집행률 개가 변동하는 거니까, 자, 집행률 개라고 이름을 적은 셀을 클릭해서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눌러서 추가. 자, 그러면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변경 셀이 D10 셀이죠. 자, 설명은 그냥 넣으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자, 집행률 개를 비율 인상일 때는 80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80. 자,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 자, 변경셀 D10 셀이고, 또 비율 인하일 때 집행률 개는 50으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 자, 비율 인상과 비율 인하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자, 결과셀은 요약 눌러서 결과셀이 C10. 자, 결과셀 C10 셀이 맞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자, 집행률계 현재 62,062.44일 때, 자, 집행액 합계가 845,027. 자, 80으로 인상하면
108만 2,609, 50으로 인하면 676,631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정답과 일치해야 되고 분석 작업 시트 앞에 왼쪽에 있는지 보시고 자, 맞으면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 이 시트는 자, 요번에는 정렬이 나왔네요. 정렬. 자, 정렬은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또는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표일의 포지션이 자, 요 포지션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 있는 데서 자, 정렬 대화 상자를 열어서 자, 데이터가 제대로 목록이 잡혀서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가 돼 있는지 보시고 자, 포지션 정렬 기준 선택해서 자, 오른쪽에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목록 항목에다가 투수 자, 콤마나 엔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수 저는 엔터를 할게요. 내야수 그리고 외야수 자, 추가 눌러서 아래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자, 추가가 됐으면 확인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자,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서대로 정렬이 됐으면 자, 두 번째 정렬 기준은 기준 추가 눌러서 포지션이 같으면 가입 기간 셀 세기 그랬으니까 가입 기간 셀 세기 가입 기간 셀 세기 RGB 191919 자, 191919 인색이 위에 표시되도록 위에 표시 자, 그러면 같은 내야수면 이 가입기간 색깔이 있는 게 위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투수면 색깔이 위로 갔고 같은 포수면 위로 내야수면 색깔이 위로 외야수 중에서도 색깔이 위로 자, 정렬이 됐습니다. 다음 매크로 작업 자, 먼저 평균 매크로를 N4부터 N14 셀에 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자, 수식에 있는 평균, 자동합계에 있는 평균으로 하시거나 홈에서 평균 이렇게 하시거나 평균 구해지죠. B4부터 M4까지 평균이 구해져요. 자, 이렇게 맞게 구해지는지 보시고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는 이렇게 에버리지라고 쓰셔서 이 에버리지 함수 이렇게 불러오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엔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더 속도가 느리니까 간편한 자동 합계에 있는 평균 쓰면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러면 연습해 보셨으면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고 자, 이름 평균 자, 매크로 기록 확인 눌러서 자, 이제 기록 중이니까 평균 구하셔야 됩니다. 평균 구할 범위 지정했으면 홈이나 수식 탭에 자동합계 옆에 있는 목록 눌러서 평균 자, 핀셀 한번 눌러서 평균 제대로 구했는지 보시고 자, 기록 중지 상태 표시줄이나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하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해야지 비주얼 베이직 언어에 코딩이 이렇게 중지가 됩니다. 자, 중지했으면 이제 평균 실행시킬
자, 단추를 C17부터 D17 영역에 C17부터 D17 D19까지네. D19까지. 자, 여기에다가 자,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Alt키 누르고 드래그. 자, 마우스 띄어서 평균 매크로 이름에 지정해 주시고 확인. 단추 이름은 그대로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빈 셀 누르고 평균 눌러 보시고 평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지정을 C3부터 C14와 컨트롤 키 누르고 D3부터 D14 부분에 글꼴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거. 자, 그러면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서식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B3부터 B14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D3부터 D14까지 자, 홈 글꼴 표준 색에 있는 빨강. 자, 핀셀 한번 누르고 기록 중지. 자,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 기록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 이거는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록을 잘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사각형의 빗면을 F17부터 G19에 F17부터 G19 자, 여기에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자, Alt키 누르고 셀에다 딱 맞게 그려주시고 서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도형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서식 매크로 이름에 지정이 됐는지 보시고 확인. 자, 그럼 얘도 그냥 글꼴 검정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서식 눌러보면 지정이 되죠. 자, 그럼 매크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차트. 자, 차트는 5개 수정해서 자, 2점씩 각 10점이 되고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랬으니까 주어진 차트로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그랬으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라는 계열을 자, 잘 보시고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마우스 갖다 대서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 자, 얘네요. 별전 통신 서비스 계열이라고 써 있는 계열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자, 별전 통신 서비스 계열이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자, 그럼 차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종류 변경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 확인. 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었고 차트 제목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눌러서 차트 제목이 우위로 나타나면 A1셀과 연동하라고 했으니까 수식 입력줄에다 커서 놓고 는 A1셀 클릭하고 차트 작업 시트에 A1셀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죠. 그대로 엔터. 자, 그럼 A1셀의 제목이 그대로 차트 제목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의 A1셀의 제목을 수정하면 얘도 따라서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가 통신 서비스 계열의 부가 통신 서비스 계열이 얘고요. 자, 얘들 중에서 2023년 요소에만 자, 그리고 2023년 요소는 얘니까 2023만 한 번 더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자, 그럼 차트 요소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하고 자,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자, 그럼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 가운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따라가서 안쪽 끝에. 저는 안쪽 끝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넓이를 각각 0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요 계열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계열 서식 맨 끝에 계열 겹치기 자, 요 계열 겹치기 0 엔터 간격 너비
0, 엔터. 자, 그럼 계열 겹치기와 간격너비 두 개 다 0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차트랑 똑같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똑같이 생겼으면 주어진 문제대로 다 실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급 제0 기출 10회도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